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원하지 않는 홍보 문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서비스에 가입이 돼서 결제가 되는 경우 가끔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입이 된다든지 선택이 되게 하는 툴을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하는 아티클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아티클은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옵션이나 상품들이 선택이 되는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의 시작은 많은 소비자들이 다들 겪어보셨을 것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입된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든지 내가 가입한 서비스에서 원하지 않는 홍보 문자나 메일들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할 때 클릭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크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크 패턴이라는 기술의 정의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입된 서비스의 해지가 어렵게 계속 유지되게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다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웹사이트에서 이런 다크 패턴이 적용된 사례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메뉴로 주목을 끌고 서비스를 가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하는 메뉴를 찾기 어렵다든지 또한 광고나 홍보 문자, 메일들을 받아볼 수 있는 옵션이 미리 체크가 돼 있어서 유심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홍보 정보를 수신하는 거에 자동으로 동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에서 다크 패턴에 대해 소개하는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 다크 패턴 하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게 요새는 별로 안 쓰지만 이 R집입니다. 이 R집, RC 이런 거 깔 때 보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다음에 설치 시작을 누르고 들어가서도 뭐 광고라든지 다른 것들 선택하는 게 다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 버튼들을 비활성화하는 걸 잊지 않도록 머릿속에 넣어놨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다크 패턴이 오프라인상에서 집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바로 생각난 게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가 집 멤버십을 해지하려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해당 영상 짧게 편집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now remember what we talked about. You gotta be strong. Yes. Yes. Hey, don't you want a washboard stomach and rock hard pecs? No, I want a flabby gut and saggy man breasts. Good, that's good. I want to quit the gym. You want to quit? I want to quit the gym. You do realize you won't have access to our new full-service Swedish spa. I want to quit the gym. Okay. Dave in the membership office handles quitters. I want to quit the gym. It's okay, man. Be strong. So, are you a member of any gym? No, and I'm not going to be, so you can save your little speech. Could you come here for a second? Hi, I'm Maria. Hey, so did you quit? No, I almost did. Couldn't leave Ross there without a spotter. We're doomed. Okay, they're going to take $50 a month out of our accounts for the rest of our lives. 네, 이 영상 잘 봤고요. 이런 비슷한 경우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러한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최근에 고객 개인정보에 관련한 규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법에 이런 다크 패턴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어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다크 패턴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영국의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크 패턴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한 해리 브리그널이라는 사람은 현재 이러한 다크 패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인터넷의 홀 오브 쉐임, 수치스러움의 전당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이러한 다크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 건 효과적이기 때문이겠죠.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걸려들면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업체들에서는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다크 패턴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서 후원금 모집하는 데 사용돼서 사용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금액을 후원금으로 내게 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트럼프 캠페인을 후원하는 사이트에서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내가 이 지금 후원하는 금액을 다달이 계속 내겠다라는 버튼은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내가 다달이 내는 게 아니라 원타임으로 내는 거야 라고 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랬던 버튼이 대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10월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바뀌었는데요. 버튼 내용을 보면 지금이 대선 마지막 달이야. 그리고 4년간 더 대통령 하기 위해서는 모든 애국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이러한 얘기들을 굵은 글씨로 한참 쓰다가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11월 3일까지 내가 매주 후원할 거야 라는 옵션이 보이게 해서 이거를 선택하면 매주 후원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다음번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을 적고 마지막에는 10월 9일에 100불을 추가로 후원할 거야 라는 거를 선택하는 옵션 버튼이었던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내용 읽다가 그래 지금 선거가 되게 중요해 뭐 이런 내용인 줄 알고 그냥 남겨뒀다가 매주 후원 금액을 지불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100불이 추가로 후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기사가 지난번에 났었고요. 그래서 이 기사로 잠깐만 들어가 보면 이 기사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스테이시 블렛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생활비가 한 1,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죠.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시라는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른 분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캠프에 돈이 정말 필요해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이분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000불인데 큰맘 먹고 500불 후원하겠다 생각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500불 후원이 한 번 후원이 아니라 매주 500불씩 후원이 되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었던 거죠. 이 스테이시라는 분은 이렇게 매주 500불이 나가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잔고가 바닥나서 유틸리티 비용이랑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와서 깨달았고 자기 동생한테 이 시점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500불이 아니라 총 3,000불이 한 달도 안 되는 날짜 사이에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원치 않게 빠져나간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부 환불은 됐고요. 그렇지만 스테이시라는 분은 암 투병 중에 사망했다고 하고 이분은 스테이시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해당 아티클에 보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캠프랑 트럼프 캠프의 후원금들이 다시 리펀드를 요구한 비율이 나오는데요. 바이든 캠프 같은 경우는 1년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 비슷한 수준의 리펀드의 요구가 있었다면 트럼프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크 패턴이 적용된 시점 이후로 리펀드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에 후원한 금액 중에서 다시 리펀드를 요구했던 금액의 전체 금액이 한 요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러한 다크 패턴이 리테일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온라인에 오면서 온라인에서는 웹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적용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예전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뭔가 팸플릿을 나눠준다든지 오프라인에서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쉽게 바꿀 수가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웹사이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니 이러한 다크 패턴이 더욱더 심각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러한 다크 패턴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사이트인 ABC 마우스는 다크 패턴을 사용한 혐의 관련해서 FTC와 1,000만 불의 벌금을 내고 합의를 봤다고 하고요. 이 ABC 마우스에서 적용한 다크 패턴은 한 달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1년 구독 금액이 바로 결제되는 약간 헷갈리는 UI를 적용했다라는 얘긴데요. 이와 관련해서 FTC 사이트에 가보면 해당 내용들이 있는데요. 잠깐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가보면 38% 할인할 거야. 그 다음에 한 달간 30일간 무료로 써 이런 메뉴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사용자들은 내가 일단 한 달 무료로 하고 1년에 구독 금액도 38% 할인을 해서 요 금액 60불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한 달 쓰고 해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순간 바로 60불이 결제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례는 아동용 비디오 게임인데요. 이 비디오 게임 속에는 가상의 애완동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방치하거나 잘 돌봐주지 않으면 너 애완동물을 잘 돌보지 않아서 10불 벌금 내지 않으면 이 애완동물 뺏어갈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아동들이 10불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애들의 코 묻은 돈까지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화면을 보면 너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네가 방치해둬서 우리가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가게 하려면 10불 내. 뭐 이런 게 있어서 예스 누르면 10불이 적용되는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사례를 보면 이런 다크 패턴이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이러한 다크 패턴 옵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러한 옵션들을 해지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사용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크 패턴을 규제하는 걸 FTC에서 진행했지만 규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예를 들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이 X자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안 되게 하려면 클릭 히어 여기에 눌러서 해야 되고 OK를 누르거나 X자를 누르거나 다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 그 다음에 도메인을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2년간 구매 금액 17불에 텍스 1불 해서 18불인 것 같아서 넥스트 누르면 다른 것들 다 포함해서 실제 금액은 153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다크 패턴의 사례인 컨펌 쉐이밍, 소비자가 이걸 선택하면 뭔가 부끄럽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예로 나온 건 가드닝에 관한 정보를 받으려면 이메일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받고 싶지 않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내용이 나는 가드닝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 라고 해서 뭔가 내가 이걸 선택하면 너무 오만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컨펌 쉐이밍 사례를 보면서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일단은 로켓 와우 멤버십 관리라는 이 메뉴를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들어가 보면 로켓 와우 멤버십이 언제 다시 결제된다라는 내용하고 이 멤버십에 가입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주 밑에 이 모든 혜택을 버리고 해지하기. 마치 이 해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는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처럼 생각되게 만들고요. 또 여기에서 이 해지하기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해지라는 메뉴에서 정말 무료 배송 포기하려고 하면서 계속 스크롤하면서 앞에 있었던 혜택들이 계속 나오고요. 가장 밑에도 기본적으로는 로켓 와우 멤버십 유지하기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해지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해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켓 와우 멤버십의 혜택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해지하려고 할 때 어렵긴 하지만 해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어려워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로켓 와우 멤버십의 혜택을 한 달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계셔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 메뉴를 찾기도 힘들고 들어가 보면 또 이런 혜택이 있네 해서 또 멤버십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아티클을 읽을 당시에 인터넷에서 되게 참신한 다크 패턴을 봤는데요. 이런 비슷한 이미지 많이 보셨죠? 사이트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네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해서 버튼을 누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이 되는데 되게 교묘하게 만들어 놨는데 메시지를 보면 네가 로봇이 아니라는 걸 컨펌하기 위해서는 allow 버튼을 눌러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여기에 allow 버튼은 노티피케이션을 온하는 allow 버튼이고요.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로봇이 아닌 경우 허용을 클릭합니다 해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을 누르려고 봤더니 알림 표시고 이런 경우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러한 다크 패턴이 사용자들이 선택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굳이 실험해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실험을 해봤더니 다크 패턴을 적용하니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4배나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다크 패턴의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어떤 브랜드나 상품에 실린 고객평 같은 경우 나 이 브랜드 아니고는 다른 브랜드는 사지 않을래 이러한 고객평들이나 아니면 이 제품이 지난주에 몇천 개 팔렸습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다크 패턴이고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상에서 랜덤하게 표시되는 문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홈쇼핑에서도 매진 임박이라고 홍보하는 상품이 방송 끝날 때까지 매진이 안 되는 경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다시 한번 이러한 다크 패턴의 적용을 회사 스스로가 자제할 수 없으니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인터넷 하면서 이러한 다크 패턴들 매번 만나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에서 홍보하는 혜택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해지하는 게 답일 것 같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 다크 패턴의 장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하시는 서비스 해지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